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네. 이 양국관리법이 쌀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보긴 하시고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번 쌀값 폭락이 정부가 제때 시장 격리 안 해서 지금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그래서 양국관리법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쌀값 폭락 막기 위해서 시장 격리 해야 된다. 이게 주된 내용인데 장관님은 농림부 장관입니다. 농민을 위한 장관인데 정확한 워딩은 무슨 악영향이 있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양국관리법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조용히 하세요. 의무화 조항이 조용히 하시고 그냥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장관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그 의무화 조항이 문제가 있다. 장관님은 농림부 장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 무슨 악영향이 있어 이게? 해보긴 했어요? 예? 하다가 잘못되면 개정하면 됩니다 법이.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슨 악영향이 있더니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느니 이런 얘기 제가 볼 끝까지 하고 때는 있습니까? 한 번 개정을 하면 돌릴 수 없습니다. 자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지금 그 정부가 지금 45만 톤 쌀 시장 격리 세부 계획 발표했죠? 발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 발표는 9월 25일 날 했고 10월 7일 날 배정을 했죠. 지금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 보고 받았습니까? 네? 진행 상황 보고 받았어요?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구국에 대해서 2021년 산에 대해서는 어제 낙찰을 했고 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매입에 들어갔고요. 11월까지 완료. 실제 매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되고 또 있어요. 언제까지 완료할 겁니까 시장 격리? 구곡은 11월 말까지 하는데 아마 그 전에 끝날 거고 신곡은 12월 말까지 합니다. 11월 말까지? 12월 12월 그럼 연내 다 끝나는 연내 다 겁니까? 끝냅니다. 그럼 지금 아직도 이 시장에서 이 쌀 가격 액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루어지고 있는 네? 거죠. 이게 그럼 완벽한 그 이 시장 가격 언제 정도 되면 이게 정상화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안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 17% 정도 올라간 걸로. 그럼 이 지금 시장 가격 형성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이미 그 정도 가격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도 지금 왜냐하면 크레이에서 분석한 바로는 한 19만 원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그 가격이 한 11월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금 19만 원 선까지도 가 있으니까 가 있는 데가 있다고 현재 해요? 다만 이제 지금 당초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추계했던 것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 한 6만 톤 정도 덜 생산이 될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뭐 농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만은 10월 중순에 이렇게 밤에 기온이 저온으로 떨어지면 그 자, 이후에 수량이 많이 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런 얘기도 서면으로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요인도 있다. 일단 예, 앞으로 더 올라갈 여유가 있다 그렇지, 그럴 요인도 충분하다. 그거 보세요. 시장 격리 제때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걸 하자는 그래서 겁니다. 격리를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양국법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악영향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의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하고 저하고 통일박을 가래로 지금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시면서 의무화 해놓으면 지금 말씀하십니까? 벼가 자, 제일 보세요. 제도가 쉬워서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쌀 격리국 매입 대상 품목이 한정돼 있어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지금 매입 대상이 시군 지자체별로 두 가지 품목 이내로 지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품종. 그죠? 품종, 예? 품종이 두 가지 이내. 이거 왜 이렇게 그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거죠? 그게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RPC에 이제 매입하고 하면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조작하고 하는데 관리도 해야 되고 품종별로. 그거는 행정 편의주의가 아닙니까? 농민을 항상 농민을 그다음에 생각해야 이제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품질을 고급화해야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참여하지 못하는 품종 어떡합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그러니까 이거 계속된 거기 고쳐야죠. 때문에 당기도 두 가지 품목뿐이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군에서 그 두 개 품종 이외에 이게 더 좋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공급을 이렇게 확산시키고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러니까 행정 보완을 한번 편의적 검토를 해볼게요. 그런만 생각하지 말고 농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는 그림의 떡 아닙니까? 시장격리가. 근데 의원님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쌀을 진짜 지키려면
완전히 고급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급화해야 되고 그 이런 고급화의 거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경리에서 배제된 농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고 이 품종 제한으로 경기 물량을 다 채울 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난 2017년대에도 시장 격리와 공공규칙 및 매입량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혼선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좀 장관님께서 이 품종 제한을 좀 없애서 네, 현장에 보다 많은 농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협하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농업인들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나라 쌀 품질이 미국, 일본, 뭐 중국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나라 쌀 품질이. 품종 면에서는 뭐 우리께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품종별로 좀 지역별로 이게 좀 제대로 관리가 좀 덜 되는 분야가 있고 수확 후의 관리 문제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그때그때 밥을 지어가지고 손님들한테 내야 되는데 그게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쌀 품질이 저는 품질 자체는 쌀이 좋아요. 결코 이게 나쁘다고 보질 않아요. 브라인드 저도 테스트 유럽에서 하면 우리께 더 좋다고 살면서 쌀 이쪽 저쪽 나라 쌀을 많이 이태리 쌀도 사 먹어보고 캘리포니아 막 칼로스 먹어보랬는데 우리나라 쌀이 전국 세계에서 최고 좋아요. 제가 볼 아니, 때.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우리께 최고라고 최고입니다. 나와요. 근데 이게 수출을 못하죠.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때문에. 장관님, 예. 우리도 고품질 쌀을 좀 회의에 적극적으로 수출해서 우리 쌀의 우수성도 세계에 알리고 예. 또 국내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우리도 보니까 미국, 호주, 홍콩, 뭐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들 또 이라크, UAE, 아랍 국가들 또 호주 등으로 수출이 하고 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서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예, 예. 이번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수출 농가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장관님 아까 오전에 가격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격 때문에. 제가 근데 이 알기로는 하여튼 농가는 가격, 예. 우리나라 쌀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아주 자신감이 펄펄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국가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수출품 고품질, 이 맞춤형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수출 전용 단지 조성이 좀 필요하겠다. 수출 전용 단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농가가 한 예를 들어보면 이 농어촌에서 농지를 이제 임대받아서 수출쌀을 재배한대요. 재배하는데 이 타작물 재배 의무화로 인해서 매년 재배 면적이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바이어와 신뢰도 또 깨지고 또 이 신규 수출 확장도 어렵다고 합니다. 자꾸 이 경작지를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수출 전용 단지를 좀 조성을 해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공사 사장님 나와 계신데 같이 좀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좀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은 이 쌀 수출 농가에 대한 이 직간접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정부에게 부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물류 비용 잘 아시겠지만 수출하려면 포장비 지원도 필요하고 또 수출국 현지에서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판촉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 AT를 통해서 쌀 수출 기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인데요. 이게 보니까 너무 빈약해요. 2017년 보니까 쌀 수출 농가들의 2억 3,200만 원 지원했는데 지난해 지원 예산이 8,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지금 그 코로나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국제 물류비가 지금 2배 이상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 물류비 이런 게 엄청나게 이제 비싸졌는데, 근데 이게 올해 반토막으로 줄은 거예요. 재작년에 비해서.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이마저도 WTO 협정에 따라서 2024년도에 이 농업 수출 보조금 철폐로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된다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쌀 수출 농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좀 지원 정책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 두 가지를 좀 요구를 하면 가격 경쟁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부가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고, 또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이번 국감 때 보니까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1만 1,800톤, 우리나라에 한 6배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는 2만 2,800톤 해서 우리나라의 14배 이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이 수출 기업 또 생산단체, 이 정부 간의 사회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쌀 수출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 WTO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수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통관 절차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 좀 제대로 된 전문가도 배치하고 그래서 이 쌀 수출에 필요한 까다로운 행정 절차, 통상 절차 이런 것 등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고 지원도 하고 이래서 우리 쌀을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꼭 노력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 진흥청이 얘기를 했는데 아예 우리 육종 단계에서 수량보다 네. 품질 쪽으로 가자. 예. 예를 들면 일본이 지금 고시히카리가 이제 대표 품종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한 80년 전에 저기 육종이 됐던 품종이거든요. 맛은 아주 기가 막힌데 수량이 450kg 정도밖에 안 나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사실 가야 된다. 왜냐하면 수량하고 품질하고는 이게 예. 역의 그러니까 이 함수거든요. 수출 네, 농가들 그래서 전용 품종 같은 자신감이 거. 펄펄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조금만 지원해주고 근데 보니까 지원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것도 유념해서 좀 지원했으면 네. 좋겠고